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 조금 자극적이죠? 설탕을 끊으면 암이 사라진다. 이 말만 들으면 에이, 무슨 설탕을 안 먹는다고 암이 사라져?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실제 사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설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설탕을 얼마나 드셨나요?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은 하루 25g, 각설탕 6개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평균은 그 두세 배를 먹습니다. 즉 하루에 최소 12개 이상의 각설탕을 그냥 삼키는 셈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설탕이 좀 많으면 어때? 그냥 살이나 찌는 거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탕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암을 발견할 때 쓰는 PET-CT 검사하세요? 환자에게 방사성 포도당을 주사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그 포도당을 먼저 흡수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의사들은 그 빛나는 부분을 보고 아, 여기가 암세포가 있는 곳이구나라고 판단하죠.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포도당과 설탕을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52세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피곤했어요.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회식 자리에서는 맥주, 치킨을 즐기고 후식으로는 케이크가 빠지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게 그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단 음식 줄이셔야 해요. 처음엔 믿지 않았죠. 설탕이랑 암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칼로리잖아.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읽고 전문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로 설탕이 암세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바로 설탕 줄이기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믹스 대신 아메리카노, 콜라 대신 탄산수, 케이크 대신 견과류와 블루베리.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가 띵하고 짜증도 나고 단 게 막 땡기고. 이걸 흔히 설탕 금단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체중이 5kg 줄고 아침에 눈이 개운하게 떠지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암보다 무서운 건 내 습관이었어요. 설탕을 끊으니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설탕이 암과 그렇게 밀접할까요? 첫 번째,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많이 먹습니다. 즉 혈당이 자주 오르면 암세포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두 번째, 설탕은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암세포에게 성장 신호를 보내는 거죠. 세 번째, 설탕은 만성 염증을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은 모든 질병의 씨앗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이 사실을 실험으로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쥐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쥐에게 똑같이 암세포를 주입했어요. 한 그룹은 일반 먹이를, 다른 그룹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먹이를 줬습니다. 결과는요? 설탕 먹은 그룹은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고 전이까지 됐습니다. 반대로 설탕을 제한한 그룹은 암의 진행이 훨씬 느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수, 먹는 디저트가 사실상 암세포를 키우는 영양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설탕을 끊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오후에 졸음이 확 줄어요. 둘째, 체중이 빠집니다. 폭식 충동이 줄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가 사라지니까요. 셋째, 피부가 맑아집니다. 여드름, 잔주름이 완화되죠. 넷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염증이 줄어드니 감기에 덜 걸립니다. 다섯째, 정신적으로 안정됩니다. 불안감, 우울감이 줄고 집중력이 올라가요. 특히 암 환자분들이 설탕을 줄였더니 항암 치료 부작용이 줄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연령대별 설탕 줄이기 전략입니다. 10대 여러분, 이때 습관이 평생을 갑니다. 음료수 대신 탄산수에 레몬즙을 넣어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 바나나 어떨까요? 학교 매점에서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은 피하세요. 20대와 30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카페에서 시럽, 휘핑크림, 이런 거 많이 먹죠. 아메리카노로 바꾸세요. 회식 자리에서는 술 대신 무가당 탄산수. 야식으로 치킨 콜라 대신 구운 고구마 허브티. 40대는 가족과 함께 바꿔야 합니다. 아이들 간식부터 바꿔야 해요. 직접 홈메이드 간식, 채소 피클, 건강한 국물로 바꿔보세요. 50대는 대사증후군, 암 예방이 핵심입니다. 커피 믹스부터 끊으세요. 밥은 반 공기만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 활용도 좋습니다. 60대 이상은 이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죠. 가공식품, 햄, 소시지, 잼 같은 건 줄이셔야 합니다. 디저트 문화 대신 차 문화. 대추차, 보이차가 좋습니다. 그리고 손주와 함께 설탕 없는 건강 간식 만들기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실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무가당 요거트. 점심은 현미밥, 채소, 단백질. 후식은 제철 과일. 간식은 아몬드, 호두, 무염, 땅콩. 저녁은 가볍게 샐러드나 된장국. 단 음식은 절대 노. 그리고 주 1회는 보상. 좋아하는 디저트 한 번은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풀어줘야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여행을 가서도 일부러 설탕 없는 식단을 고집했어요. 처음엔 여행이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올라가서 여행이 더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맛은 줄었지만 인생의 맛은 더 풍성해졌다. 여러분, 설탕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과도한 설탕은 암세포를 자라게 하고 우리 몸을 염증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설탕을 줄이면 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달콤함은 설탕이 아니라 건강한 삶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 콜라 대신 탄산수. 케이크 대신 견과류. 작은 변화가 여러분 몸을 지키고 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설탕을 끊었더니 인생이 달콤해졌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